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즘 시장. 그야말로 시장은 시선 강탈입니다. 계속해서 4천선을 돌파한 이후에 기세 좋게 달려가는 우리 시장. 여기에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슈퍼위크를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입이라 계속해서 경계감을 갖고 좀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고 계시는데요. 자, 28일이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일 4천선 돌파, 28일 쉬었다가 다시 29일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말일까지 달려가는 움직임 안에서 오늘의 이벤트 소화력도 시장의 펀더멘털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자, 재료들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프리마켓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도체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기세가 좋아지고 있고요. 10만 원 위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탄탄하게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이달 초에 발표됐었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헤드라인 넘버, 오늘은 그 세부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헤드라인 넘버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왔던 것은 컨콜이 다 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소화했는데요. 오늘은 56만 리스 안착에 시도하고 있고요. 이 바톤을 이어받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선물이 있을까요? 같이 주시해 보시죠. 그리고 보시면 다른 쪽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세로 전환한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애프터 마켓까지 분위기는 좋았었는데요. 만우가 프로젝트 기대감 속에 10만 원에 대한 도달 기대감 오늘 키워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일단은 약세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체크해 보면서 오늘 그 가능성 타진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이 간밤 10월 FOMC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힘을 못 받고 있고요.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자동차로 쏠려갑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어젯밤 반갑게 들려왔죠. 이 기대감으로 오늘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내년도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실적 발표일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다음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포인트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한화오션도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핵추진 잠수함,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 소화하면서 오늘장 두 자릿수의 프리마켓 시세 급등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들 체크해 보고요. 거래량을 동반하는 쪽에서의 힌트까지 보자면 확실히 자동차네요. 소부장단 안에서 한온시스템, 성우하이텍 급등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한화오션과 함께 삼성중공업도 랠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세 보고요. 주요 포인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한미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실무진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도 만약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실패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상들 회담 이후에 바로 직후에도 다른 기자회견이 없었죠.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오후 이를 반전시켰던 건 극적 타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7시 반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반갑게 이 뉴스들을 다 같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대미투자 구조 확연히 명확해졌고요. 3,500억 달러 투자 안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이것도 선불 아닙니다. 연간 10년 최대 연 2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투자하는 구조로 확실시 됐습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200억 달러가 한 해 동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년보다 더 미뤄지겠죠. 이렇게 되면서 장기간 투자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확보했다. 이런 해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나머지 1,500억 달러 이 안에서 선박 금융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투자가 이뤄지게 되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2,000억 달러에서 조금 더 끌어와서 쓸 수도 있다라는 이 대통령실 실장의 발언도 추가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 이렇게 투자를 정하게 되면서 외환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전혀 없을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Q&A 시간에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투자 수익금 배분 구조인데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국과 우리 5대5로 배분이 되고요. 원리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프로젝트만 선별해서 투자한다. 이것이 일본이 먼저 타결한 MOU와 우리와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이 합리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돈 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선택해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내 원금 상환 못 받으면 수익 배분 비율까지도 여기에서 명확하게 비율 부분이 숫자로 찍히진 않았지만 조정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일단은 긍정적 타결이 됐다는 부분 유의미하겠고요. 주요 관세 기다렸던 자동차 쪽으로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대비로 불합리한 관세 적용은 아니게 됐습니다. 상호 관세도 15% 적용되면서 이 내용들을 쭉 반영하며 이제 2, 3일 내로 MOU 내용들 관세와 관련돼서 관보가 게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타결한 이 내용, 반영하면서 간밤 사이 동안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0.6% 상승하면서 마감지었고요. MSCI 코리아 USD 인덱스도 2%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간밤 동안에 급락이 나오면서 1,420원대로 안정화된 모습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4,100선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 주요 바톤을 누가 쥐고 달려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도체와 조방, 원전, 여기에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자동차가 후보군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 매우 좋고요. 쏟아지는 증권가의 호평 내용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관세가 15%의 시나리오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그럼 앞으로 뭘 볼까?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만 가져왔어요. 11월부터 15%의 관세 적용되면 내년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뚝 떨어진 것 보셨죠? 그래서 환율 추정치도 아마 이제 추정이 변동이 될 텐데 1,360원대로 추정하더라도 관세로 인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된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의견입니다. 현대차 내년도에 10조 7천억 원 정도로 봤거든요. 이게 25% 관세 시나리오 보수적으로 잡았었던 건데요. 이번에 관세 인하되면서 13조 9천억 원까지 상향 조정, OPM 7%로 뚝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도 10조 원대로 내년도 이익 추정치 크게 점프업합니다. OPM 9%로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로 지금 관세 때문에 지배구조 때문에 많이 할인받았었는데요. 이 갭을 많이 줄여가는 추세로 전해질 거다. 대신증권은 현대차 지금 상존하는 최대 목표가 33만 원 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메리츠에서 15만 원 보고 있는데요. 기아 메리츠에서는 실적 눈높이 계속 하향 조정된 거 이제 종료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배당금에도 이제 명확히 되면서 실적 추정치, 배당 모두 다 할인받던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뭘 볼까? 바로 스마트카 기술 로드맵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정의선 회장과 젠슨 황 회장의 이 회동 이를 시작으로 6개월 이벤트가 기대된다.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협력하는 구조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투자할 가능성 열어두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스가 가장 큰 게 CES에서 현대차라고 해요. 이 모멘텀까지 작용해봤을 때 스마트카, 로봇, 이제 본격적인 이벤트를 반영하며 업사이드가 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지금 30만 원 도전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 이렇게 되면 GM 그리고 도요타 갭 줄여가면서 쭉쭉 이제 재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현대차 그룹으로 집중 투자,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부품 밸류 체인에서 많이 조정받았던 부품주의 기대 수익률 상승을 노려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의 온기가 반영되면 내년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부품과 타이어 쪽으로 실적이 좋아질 쪽으로 천천히 모아갈까? 이 고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조선입니다. 조선, 세로는 없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달려가는 이 흐름이 그를 방증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미 협상에서 이 조선과 관련된 대미 협력 펀드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타결하려 했었던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로만도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개장 전에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필리조 선소에서 이를 만들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금 외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민감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대통령이 서명했다라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내용인즉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것이 받아들여졌고요. 안보와 직결된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잠수함, 중국 잠수함,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아주 민감한 기술인데 우리 쪽에서 결단 내줘서 연료 공급하게 되면 미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적어질 겁니다. 라면서 동맹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잠수함, 상선, 대대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이 대표적인 수혜주죠. 장보고급 잠수함 검조 기술이 있는 상황.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효성중공업,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퓨얼셀 달린 기업들이 이제 SOFC 관련해서 잠수함 연료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 내용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뒤에 관련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나요? 그러면 앞에서 보신 종목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투자뉴스 7에서 관련 종목들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범한 퓨얼셀이 담겨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전에 정정 멘트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 자체로 아마 캡처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범한 퓨얼셀은 이 잠수함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요. 이 내용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FOMC 12월 인하 25bp까지 연내 3회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게 시장의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이 선을 그으면서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들 아주 크게 기대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 매크로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겠고요. 빅테크 실적도 혼조였어요. 알파벳 매우 좋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시간외에서 빠지면서 앞으로 캐펙서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펙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달릴 종목들 다소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알파벳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이 AI 반도체 랠리, 바로 그 주인공인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블랙엘 칩과 관련해서 중국 쪽의 허용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 회동으로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AI 반도체 협력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빅테크의 영향이 아닌 개별적인 기대감으로 계속 AI 반도체 랠리를 지켜봐야 될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 따라가 보면서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브리핑 내용에서 오늘 봐야 될 포인트를 봤고요. 예상 호가 설레네요. 같이 보시죠. 4,100선 뚫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144선에서 코스피 1.5% 오른 자리에서 출발 앞두고요. 코스닥은 0.2% 오른 90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기대되는데 지수 쪽으로의 쏠림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현대차 그룹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로 바로 여쭤보죠. 김성우 대표님, 현대차 30만 원 넘게 되는 이 자리,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재료라고 보십니까? 네, 현대차든 기아차든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 원래 현대차 그룹이
코스피가 3,300선부터 관세 영향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사실 5,000포인트를 견인하는 나머지 퍼즐이 저는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 기아차는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지금 TP를 상향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그 TP 상향해서 한 20% 정도를 더 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의 이제 관심주도 사실 기아차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일까요? 현대는 제가 한 달 전에 공략주로 들어서 이미 맥점 잡아드렸다. 중복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핵심은 현대차죠. 네. 그럼 현대차 TP와 기아 같이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TP를 전에 한 28만 원 정도를 드렸는데 일단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TP는 증권사 TP 이상 36만 원 정도를 계산을 아까 했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요타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도 원래는 우리가 FTA 협정 때문에 사실 지금 15%의 관세가 이제 감소가 됐다고 한들 과거보다 2.5% 정도를 더 이제 관세를 주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타의 밸류에이션보다는 한 20% 정도 할인을 해서 저는 현대차는 한 36만 원 정도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을 이제 제시를 할 건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는 오히려 PBR로 계산했을 때 현대차가 한 0.6배 정도 수준, 기아차도 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주로서의 명목 하에서 그리고 배당률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이제 종목 대비해서 뭐 주가, 배당 그리고 이 자산 가치, 밸류 가치도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하이브리드 이제 신차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이 관세 때문에 로스가 난다고 한들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도 한참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요소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오늘의 상승, 시초가 상승은 사실 단기간에 반등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고 목표가 18만 원, 선수주가 18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주셨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목표가 도달됐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36만 원까지 지켜보자. 오늘의 관심주 기아는 18만 원까지 도전 가능한 자리라고 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프리마켓 이어서 호가에서도 한온 시스템 16%의 급등 출발 앞두고 있고요. SL, HL 만도 다 좋아요. SL은 정말 이전부터 계속해서 모아갈 자리라고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부품에 한 표를 더 주시나요? 일단 제가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완성차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한번 들어온 다음에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월 15일경에 15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현대차와 기아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최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완성차나 부품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추격 매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좀 안개 속에 있었던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은 자동차네. 자동차에서요? 저는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젠슨 황과의 회동이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삼성역 인근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젠슨 황 CEO 이렇게 셋이 치맥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협력 이번 주에 나오게 된다면 현대차가 다시 한번 또 그 안에서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지 탑픽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 조선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에서 너무 민감했던 기술과도 직결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이 부분 한화오션의 밸류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미 뭐 호가는 들썩여요. 일단 뭐 밸류적인 측면은 조금 더 봐야겠죠. 실적적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과거에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전부 다 떨궈져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요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어쨌든 뭐 미중 관련과 한미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장에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재료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의 종목은 ST팜이거든요. 바이오 전략도 궁금하시죠? 시장문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점점 호가를 유지해주면서 높여가는 측면을 보여주네요. 양지수 기대해봅니다. 시장문 열게요.